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학생들이 좀 더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 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혹시 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발표자 수하고 여기 보시면 총 횟수가 있는데, 내가 발표한 게 발표자 수로 인정이 될 때와 총 횟수로 인정이 될 때가 있는데, 발표자 수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, 내 생각을 창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발표자 수에 포함되고, 그리고 발표 횟수는 단순한 내용 확인, 예를 들어서 보고 읽는 거, 국어책을 읽는 거. 자, 누가 국어책 한번 읽어볼까요? 저요 했을 때 그 학생이 읽는 것은 총 횟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또 예를 들면 발표자 수는 예를 들어서 고령화 현상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해 볼까요? 라고 질문했을 때 그 학생이 설명하면 그것은 발표자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또 주인공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볼까요?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하면 그 학생은 발표자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발표자 수는 창의적으로 내 생각을 얘기했을 때, 총 횟수는 어떤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거, 국어책을 읽는 거, 이런 게 총 횟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발표자 수는 예를 들면 저희 반은 총 모둠이 5개 모둠이 있는데 1개 모둠당 6명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6명 있는데, 근데 그 모둠에서 발표를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7번을 냈다. 한 학생이 7번을 발표를 했으면 그 학생이 발표자 수에 7번이 들어가느냐?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. 한 번만 인정됩니다. 왜 그러냐면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발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학생이 아무리 발표를 많이 해도 발표자 수에는 한 번만 인정이 된다는 거,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총 횟수는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다른데요. 총 횟수는 내가 한 학생이 10번을 발표를 했다. 그러니까 국어책을 10번 읽은 거예요. 그러면 그 학생은 10번 체크하는 거예요. 그러면 모든 분들이 6명인데 총 합해보니까 30번을 발표를 한 거예요. 그럼 30번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해되시죠? 발표자 수는 아무리 많이 발표해도 한 학생당 한 번만 인정이 되는 거고, 총 횟수는 그 학생이 발표한 만큼 인정이 되고, 그것을 모둠에서 총 합계를 내서 총 횟수가 되겠죠. 그죠?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예를 들어서 써놨습니다. 1교시에 국어를 했는데 발표자 수가 2명이고 일모둠은 총 횟수는 20명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, 발표자 수는 2명인데 총 횟수가 20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? 좀 과장된 얘기지만 똑같은 학생이 2명이서 20번 발표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모둠입니다. 모둠원이 총 6명인데 4명이서 6번 발표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모둠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 학생이 발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. 3모둠은 3명의 학생이 10번 발표했다는 거고, 4모둠은 3명의 학생이 6번 발표했다는 거고, 모둠은 5명의 학생이 5번 발표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총 횟수가 아니라 발표자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왜냐하면 다양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, 한 학생이 여러 번 해가지고 20번 채우는 것보다는 다양한 학생들이 발표하는 게 더 학생들에게 좋겠죠. 이 발표자 횟수를 체크하는 목적이겠죠. 그래서 1등은 누구냐? 5명이 발표했으면 1등이겠죠. 먼저 발표자 수를 쭉 두는 겁니다. 그럼 2등은 이모둠이겠죠. 그 다음에 1모둠은 어떻습니까? 총 횟수는 많지만 한 학생만 계속 발표했다는 얘기죠. 다른 학생 4명은 발표하지 않고 2명의 학생이 20번을 발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낮은 점수를 받겠죠. 그래서 5등이 되겠고, 그 다음에 3모둠과 4모둠을 보시면 발표자 수가 더 같잖아요. 이때 발표자 수가 같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? 총 횟수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총 횟수를 보니까 3모둠은 10번이고 4모둠은 6번이기 때문에 3모둠이 3등, 4모둠이 4등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 1등, 자, 그리고 2등, 그 다음에 3모둠이 3등, 4모둠이 4등, 1모둠이 5등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자 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는데,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. 특별한 경우.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모둠에게 발표자 수를 추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숙제 검사를 했는데 그 모둠의 학생이 숙제를 잘했습니다. 그러면 발표자 수를 하나 추가시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발표자 수를 하나 추가시켰다.
그럼 여기 몇 명이 되겠습니까? 하나 추가시켰으니까 6명이 되겠죠. 자, 또 검사를 했는데 또 O모듬에서 학생이 또 숙제를 잘해왔어요. 하나 더 줄 수 있겠죠. 또 1모듬에서 인사를 잘했어요. 발표자 수 하나 추가시켜줍니다. 발표자 수는 발표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지도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청소할 때 청소를 2모듬에서 잘했습니다. 그러면 발표자 수를 갖다 중간중간에 또 추가를 시켜줄 수도 있겠죠. 수업 시간에 발표는 못했지만은 학교 생활을 잘한 거죠. 인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. 그죠?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친구를 또 도와줬습니다. 그러면 3모듬에도 발표자 수를 하나 추가시키겠죠. 어땠습니까? 그러면 또 이제 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. 마이너스. 딱 보니까 다른 모듬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5모듬에서 있잖아. 5모듬 굉장히 떠들고 있어요. 마이너스를 딱 하나 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 5모듬은 발표자 수가 몇 개가 됩니까? 7개 있다 마이너스 1을 하니까 6개가 되겠죠. 그죠?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자 수의 변화가 있겠고, 근데 또 수업 시간에 보니까 1모듬에서 너무너무 발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서로 도와주고 굉장히 잘합니다.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. 그때 발표자 선생님이 2개를 더 줬습니다. 6개가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발표한 거 플러스 생활지도상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칭찬받았던 거. 인사 잘했으니까 발표자 수 하나 추가시키거라. 자, 이 모듬 아주 숙제 잘했습니다. 이 모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소연 학생이 아주 숙제를 잘했습니다 하면 그 김소연 학생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소연이 모듬 발표자 수 하나 추가시키세요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학생도 칭찬하고 그 학생으로 인해 가지고 발표자 수가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그 모듬에서는 그 학생을 고맙게 생각하겠죠. 그죠? 그 학생은 나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아주 좋아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굉장히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발표자 수하고 총 횟수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활지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총 등수를 내는데 등수를 낼 때는 어떻게 되냐, 언제 내냐면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. 이제 수업이 끝날 때마다 모듬에서 대표자 한 명씩 와갖고 자기들이 발표했던 거 발표자 수 여기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총 횟수를 반장한테 얘기합니다. 자, 수업이 끝나면 반장은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자 수하고 총 횟수를 카운트하는데 자, 반장이 이렇게 합니다. 자, 카운트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면 모듬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. 발표자 수는 몇 명이고 총 횟수는 몇 명이다. 1교시 끝나고 얘기하고 2교시 끝나고 얘기하고 3교시 끝나고 얘기하고 4교시 끝날 때 얘기하고. 근데 4교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식 순서를 또 이걸로 정합니다. 총 카운트 해가지고 정하고 자, 1등 모듬 식사하세요. 2등 모듬 식사하세요.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났어요. 5교시나 6교시 수업이 끝났을 때 그때 한번 카운트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5분 청소가 있는데 맨 꼴등한 모듬이 5분 정도 청소하고 합니다.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 5분 청소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 청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급식을 1등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운영의 미를 살리면 발표자 수와 총 횟수를 이용해서 수업도 운영하고 생활지도로 하면 굉장히 선생님들도 힘들이지 않고 생활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발표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. 아니면 또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럼 그날 수업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운맨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회전 추천판 있잖아요. 온라인 회전 추천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순위를 정하면 또 그것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 카드를 줬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는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발표 카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필름을 오려가지고 주면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테이프로 붙이겠죠. 그 아래에다가 발표 카드를 집어넣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발표 카드를 줬는데 원래는 하나, 둘, 세 칸으로 줬어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.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발표를 많이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칸을 갖다가 3칸으로 부족해가지고 9칸을 만들어놨죠. 2줄을 그어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7일날은 7번 했고 6일날은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자기가 발표한 횟수를 카운트를 합니다.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모듬에서 이제 모듬장이 자기 모듬에서 발표한 발표자 수와 총 횟수를 모듬장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반장이 자
카운트 하세요 하면 그 모둠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모둠의 발표 횟수와 발표자 수를 얘기를 하면 반장이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칠판에 있는 자기 모둠에다가 발표자 수와 발표 횟수를 반장이 카운트를 하는 거죠. 어떻게 하신지 알겠죠? 예, 종이는 이렇게 용지로 출력을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사용하면 되겠고, 이건 필름입니다. 필름을 뭐 가로 한 7cm, 세로 7cm로 해가지고 가로는 뭐 5cm, 세로 7cm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상황에 맞게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학생들 책상 위에다가 대고 양 규탱이를 물레방아 테이프로 붙여주고 여기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붙여주면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. 이렇게 그렇죠?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내는 발표자도 아니라고. 발표자도 아니라고. 내용 있는 거 내용 확인이니까. 야, 완료. 너 발표 안 했는데? 나? 했어요? 현재 멤버등이 1등이에요? 모든 1등이에요? 자, 반장 나와서 카운트 하세요. 자. 자리에 앉으시고 다들 들으세요. 자, 반장 카운트 하세요. 청소.